걸음, 보, 군사, 병 그냥 무조건 걷는 겁니다. 보병은 진짜 그렇게 걷기만 하나요? 네, 그냥 무조건 걷습니다. 계속 걷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세상 만들기 주인자입니다. 요즘 회사 일이 조금 바빠서 영상을 많이 못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그래도 한 2개, 3개 정도는 꾸준히 만들 거니까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병가 이야기 2번째 시간 보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병, 걸을, 보, 군사병 그냥 무조건 걷는 겁니다. 교범상에 보면 보병의 장점은 지형과 기상의 제한이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산이나 냇가나 강이나 강은 아니고 어디든 다 걸어서 극복을 한다는 의미가 있죠. 계속 걷는다는 게 슬프기도 하지만 어쨌든 보병은 육군의 꽃입니다. 꽃. 최후 승리의 깃발을 꽂고 적진을 점령하는 병과 보병이죠. 보병이 최고입니다. 보병이 진짜로 그렇게 걷기만 하나요? 보병은 그렇게 계속 걷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는 후배들이 있는데, 보병은 진짜로 걷습니다. 제가 소위 중위 때 기계화 부대에서 근무를 했다고 했잖아요. 아직도 생각나는 게, 기계화 부대는 이제 부대 이동, 훈련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부대 이동을 할 일이 있어요. 전술 훈련이든 짜잘짜잘한 훈련이든 부대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장갑차를 타고 이동을 해요. 그럼 장갑차에다가 군장도 싣고 텐트도 싣고, 그리고 박격포 있잖아요. 박격포도 장갑차에 실어서 부대 이동을 해요. 네, 그렇게 부대 이동을 해서 차에서 짐을 딱 풀고 텐트 치고 이렇게 박격포는 방열하고 이렇게 딱 하고 훈련을 또 멋있게 하고 그 차를 타서 복귀를 하죠. 근데 복귀를 하는 와중에 우리 부대 옆에 8사단이 있었어요. 오뚜기 부대 그 친구들이 걸어서 부대 이동을 하더라고요. 걸어서 이만한 박격포를 들고 메고 군장 메고 텐트 메고 부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 타고 가면서 그걸 보면서, 설마 쟤들이 저걸 진짜로 저렇게 들고 가나? 아닐 거야. 우리 부소대장한테도. 부소대장 아니겠지? 저건 잠깐 전술적 어떤 행동한다고 잠깐 저게 들고 걷는 거겠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소대장도 그렇지 말입니다. 저거 어떻게 들고 걷습니까? 옆에 있는 병사들도 그렇습니다, 소대장님. 어떻게 저걸 들고 걷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겠지? 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소위 중위를 지나서 대위 때 알보병 중대장을 했잖아요. 알보병 중대장을 하고 딱 부대 이동을 하려고 보는데, 진짜로 내가 소위 중위 때 설마 했던 것들이 진짜인 거야. 알보병은 텐트, 군장, 박격포를 다 진짜 들고 메고 걷는 거야. 몇십 킬로를. 와, 엄청나다. 내가 그때 설마 했던 게 현실이구나. 그래서 처음에 제가 중대장 가서 대대장님한테 조금 혼났어요. 개념 없다고. 자꾸 하면 차 태워달라고 하니까. 기계화 부대는 차가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차 타고 가고 그러는데, 차 태워달라고 하니까 좀 혼났죠, 처음에. 그래서 보병은 걷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기계화 보병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영상을 제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 모든 작전은 보병 위주로 돌아가요. 인사, 군수, 정보, 작전, 행정지원, 군수지원, 모든 것이 보병의 작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군생활에 꿈이 있다, 장군 또는 하여튼 군생활 쭉쭉 한번 해보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후배들이 있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병하는 겁니다. 보병으로 가면 돼요. 보병 중에서도 그렇게 군생활에 뜻이 있으면 육사를 가야겠죠. 근데 오늘은 그런 출신에 대한 것들은 다 배제하고 병가에 대한 얘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병가별로 이렇게 내가 군생활 뜻을 갖고 병가를 선택하겠다 하면 진급이나 차후 진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보면 어쨌든 간에 어떤 병가든 간에 진급 비율을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10%, 어떤 병가는 5%, 보통 한 10%, 20%, 5% 이렇게 되는데, 이제 보병이 1000명이다. 그러면 10%는 100명이잖아요. 근데 1000명 중에서 100명 하는 게 낫냐,
또는 뭐 30명, 40명 하는 데서 1, 2, 3등 하는 게 낫냐. 이걸 놓고 보면 그래도 뭐 비율은 비슷하지만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100등 안에 드는 게 좀 더 수월하잖아요. 1, 2, 3등 하는 것보다. 예. 그렇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좀 순위 안에 드는 게 100명 안에 드는 게 좀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상위에 올라가면 갈수록 그렇게 인원수는 적어지지만 어떤 병과에서는 뭐 꼭 1등을 해야 된다 또는 뭐 2등을 해야 된다. 이렇다면 또 보병은 뭐 100명 중에 뭐 한 10명에서 20명, 20명까지는 아닌 것 같고 100명 중에 10명에서 15명 정도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1등 하는 것보다 한 10등 하는 게 좀 더 수월하지 않겠나. 비율적으로 보면 어쨌든 10%니까. 하지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좀 보병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만 우리나라를 지키는 부대를 보더라도 전부 다 보병사단이잖아요. 뭐 짜잘짜잘하는 뭐 타병과 뭐 이렇게 뭐 독립부대들이 있어요. 뭐 다 있는데 그래도 보병 뭐 한 30 몇 개 사단이 우리나라를 지키잖아요. 그럼 보병 사단에 보면 보병 사단 이렇게 쳐서 네이버 포털에 검색을 하면 보병 사단에는 3개의 보병연대와 1개의 포병연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병연대장 3명, 포병연대장 1명 있죠. 그쵸? 그럼 이것도 단순히 그냥 뭐 따지고 고려하고 뭐 여러 가지 많지만 그냥 단순히 숫자만 이렇게 본다면, 쉽게 얘기해서 숫자만 본다면 이 4명 중에 1명이 장군이 된다, 원스타가 된다 치면 당연히 보병에서 나올 확률이 높죠. 물론 포병도 나오긴 하겠지만, 예, 보병연대장, 보병대령 3명, 포병대령 1명 있으면 이 중에 보면 보병이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그쵸? 그리고 보병연대 안에는 3개의 보병대대가 있죠. 3개의 보병대대는 다 중령이 이제 보병대대장을 하죠. 그러면 보병대대장 벌써 이제 3명, 보병 중령 3명 있고, 그러면 보병연대에 3개의 보병연대가 있으니까 한 보병연대에 3명, 그러면 보병 중령 9명 있는 거예요. 9명. 포병연대는 뭐 포병대대가 3개나 4개나 그러니까 포병 중령 뭐 한 3, 4명 있는 거고, 그리고 사단 예하에 직할에 보면 뭐 수색대대, 뭐 통신대대, 정비대대 뭐 이렇게 하고 타병과들 중령 1명씩 있는 거예요. 그럼 중령 비율만 놓고 보더라도 보병은 사단 예하에 보병 중령 9명 있는데 타병과들은 뭐 많아야 2명, 3명, 1명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령 진급하기에도 숫자적으로 보면 보병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병을 좀 가는 게 좀 더 장기를 하거나 앞으로 군생활 쭉쭉 할 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출신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야전에서 뭐 일반 출신, 비출신이라고 하는 육사 외에 다른 출신들은 중령만 달아도 인생 성공이다, 성공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 출신들은 또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병과들보다는 보병으로 가는 게 뭐 진급하는 게 어떻게 좀 더 수월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수월하다는 표현이 뭐 이렇게 쉬운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어렵지만, 아무튼 뭐 인원 절대적인 숫자로 봤을 땐 그렇다. 그리고 보병을 가면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 굉장히 다양한 부대들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저만 봐도 보병으로 갔기 때문에 기계화 부대, 또 알보병, 또 최전방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내 동기들을 보면 뭐 기계화 부대에서 알보병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알보병에서 기계화 부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기계화 부대 했다가 특공 가는 친구들도 있고, 특공 갔다가 수색 가는 친구들도 있고, 수색 갔다가 또 최전방 가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정말 다양한 부대에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정말 좋은 경험이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부대에서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다. 다양한 부대에서. 또 참모부직도 그런데, 예를 들면 저도 GOP에서 정보장교를 했어요. 정보과장이라고 하죠. 대대 정보과장. 근데 이 정보과장이 정보병과하고 보병병과가 공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병은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참모보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단 정보처에서 제가 전역을 하기 직전에 사단 정보처에서 제가 전역하는 걸 모르고 너는 보병이냐, 보병이다 그랬더니 정보병과가 없대요. 그래서 뭐 한번 와볼래? 이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아무튼 보병은
이렇게 정보병과나 타병과가 할 수 있는, 타병과가 결원이 생기면 보병이 가서 할 수 있는 참모보직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보병이 하는 참모보직에서 타병과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연대나 사단 뭐 작전처, 정보처에, 사단 작전처에 보병병과가 없을 리도 없지만 보병병과가 없다고 정보병과 장교를 그따 집어넣지는 않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정보병과가, 사단 정보처에 정보병과가 없는데 보병이 가서 하는 경우는 아주 가끔 있긴 해요. 아주 가끔.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보병은 여러 가지 뭐 전천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참모보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 매력, 장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웬만한 부대에는 보병이 없는 부대가 없어요. 제 동기만 보더라도 지금 중앙경리단에서,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중앙경리단에서 뭐 임무를 수행했는데 경비중대장 같은 거 했던 것 같아요. 경비중대장인가 본부대장인가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인사나 뭐 경리병과가 아닌데 그런 부대에서 근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보병은 그렇게 할 수 있고, 제가 모셨던 대대장님 중에 한 분은 복지단 가서 또 이렇게 지휘관 업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를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외 파병,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교수 자원, 그리고 뭐 해외 무관, 이런 것도, 해외 무관 특히 뭐 정보병과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보병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뭐 5대5, 뭐 6대4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외 무관도 하고, 교수 자원도 뭐 타병과도 하지만 보병병과가 또 어쨌든 많은 인원수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해외 파병 갈 때도 모체 부대로 선정되는 게 보통 뭐 특전사나 아니면 보병에서 많이 모체 부대로 선정이 되죠. 공병이나 타병과에서 소수 몇 명 선발을 해서 해외 파병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GOP에 있을 때 제 후배들을 보니까, 이건 뭐 전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수 있지만 최전방도 어쨌든 보병이 많이 가는 거잖아요. 최전방에서 GOP를 뭐 한 두세 번 타고 나니까 격오지 점수 때문에 걔네들이 중2 끝나고 뭐 대위가 됐을 때나 아니면 대위 진 때 이럴 때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외국어반 요럴 때 지원하면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유리하더라고요. GOP 타서 격오지 점수 받고 또 표창장 점수 받고 하니까 외국어반도 많이 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병으로 가게 되면 엄청나게 많진 않지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뭐 진급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타병과보다는 유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장점들이 아무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생활에 뜻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병과를 갈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보병을 가면 굉장히 재밌고 좋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